현대로템이 육군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 전차 76대를 중동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차 판매 금액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 원 규모로 내년 2분기 본계약 성사가 결정된다. 현대로템은 2008년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터키에 K2 전차 생산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지만 전차 완성체 수출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K2 전차를 사막형 전차로 업그레이드해서 올해 7월 오만에 찾아가 비공개로 현지 성능 테스트를 했다. 사막 지형에 맞춰 K2 전차 외관을 기존 검은색에서 황색 계열로 도색하고 포탑 위에는 차광막을 세웠다. 또 조종석에는 강력한 에어컨을 설치했고 실외기를 포탑에 두었다. 사막에서 빠르고 거침없이 질주하며 포탄을 발사하는 K2 전차 성능을 확인한 오만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만 정부는 총 76대 전차 구매 의향을 갖고 여러 국가의 전차 제조업체 가운데 다음 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지만 내년 2분기로 본계약 일정을 미룬 상태다. K2 전차 한 대당 약 100억 원이기 때문에 전차 76대 자체 금액만 총 7,600억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각종 후속 군수 물품 지원을 더하면 수주 성사 시기의 규모는 총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로템은 중동 국가 중 특히 오만에 전략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K2 전차 한 대를 뜨거운 사막 기후 특성에 맞게 개량했다. 수개월간 연구 개발을 거쳤으며 특히 전차 운행 중에 엔진에서 배출되는 열을 낮추는 배기구 설치에 공을 들였다. 현대로템은 오만과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독일 파워팩을 장착하더라도 전량 사막형 K2 전차로 새로 제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2 전차의 첫 수출이 이루어지면 한국 방산 기술을 세계적으로 입증하고 이와 연관된 국내 방산 협력 업체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오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1984년 한국형 K1 전차 개발에 성공했고 2008년에는 전투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차세대 K2 전차 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K2 전차의 완전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해외로 눈을 돌릴 때마다 기술력에서 한계로 남는다. 당초 국방부와 현대로템은 2012년부터 K2 전차 양산에 들어가면서 약 100대씩 3번에 걸쳐 총 300대를 생산해 전력화하기로 했지만 차질을 빚고 있다. 독일 제품을 장착한 1차분 K2 전차 100대만 실제로 제작돼 육군 기계화보병사단에 실전 배치돼 있다. 2016년 12월 2차분 106대 양산부터는 파워팩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기로 했는데 S&T중공업의 납품 지연과 변속기 일부 결함에 따라 국산 파워팩 국산화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K2 전차 2차 양산분 중 59대는 차체만 제작돼 있고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공간이 비어있다. 더구나 이 같은 파워팩 국산화 지연에 따른 벌금을 놓고 정부와 최종 조립업체인 현대로템 사이에 책임 소재를 따지는 상황이다. 현대로템은 최대 1,700억 원 규모의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현대로템의 2차 양산분 K2 전차 납품은 2020년 3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K2 전차 국산 변속기 결국 포기. 군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K2 흑표 전차에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는 대신 기존처럼 독일제 변속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데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독일제를 사용해왔다. 그동안 변속기 국산화가 진행됐지만 성능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결국 기존의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한 것이다.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을 심의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K2 전차 50여 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의결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K2 전차를 완전 국산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05년부터 964억 원을 투자해 순수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나섰다. 국산화가 된다면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1500마력의 파워팩 기술이 개발된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또 개발된 국산 파워팩을 K2 전차 2차 양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산 파워팩 최초 생산품 검사에서 엔진은 국방 규격을 충족했지만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2차 양산에는 국산 파워팩이 아닌 혼합 파워팩이 적용됐다. 2차 사업 당시에도 국산 변속기의 성능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양산이 3년 5개월 정도 지연됐다. 당초 군 당국이 제시한 국산 파워팩의 완성 기한은 2012년이었다. 하지만 국산 변속기 성능은 주행 중 부품이 파손되는 등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관련 방산업체는 군이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발하면서 법원의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에도 후폭풍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K2 전차를 조립해 납품하는 현대로템을 상대로 양산 지연에 따른 약 1,100억 원의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현대로템은 변속기를 납품한 S&T중공업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T중공업은 3차 사업을 위한 변속기 시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산 변속기 문제로 인해 K2 전차의 양산이 6년가량 지연된 것은 물론 생산업체는 지체 상금 외에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K2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세계 정상급 전차다. 미국의 M1A2, SAP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A6X 등 선진국 주력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K2 전차는 시속 50km로 야지를 달리는 주행 능력은 물론 깊이 4.1m 하천을 잠수 상태로 건너는 도하 능력, 주행 중 안전성을 보장하고 차체를 제어하는 현수 장치 등을 갖췄다. 특히 기동 중에도 탄을 빠르게 장전하는 자동 장전 장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장치, 전기식 포탑 구동 장치, 전술 정보 처리 장치 등 첨단 전력을 장착해 국산 전차의 성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현대로템 KEM 전차 UAE와 사우디에 제한 중동 국제방산 전시회 IDX 2021 참가. 현대로템이 중동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해 사막에 최적화된 중동형 K2 전차를 UAE와 사우디에 제안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IDX 2021 국제방산전시회에 참가했다. IDX는 지난 1993년부터 경연제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육해공 통합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62개국 1240여 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해 국내 15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해 주력 제품과 기술 역량을 알린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K2 전차를 비롯해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 개척 전차를 소개한다. 또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 차량 HR 쉐루파도 함께 선보이며 수주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로템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전차 소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K2 전차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한다. 중동형 K2 전차 모형을 전시하고 해당 지역 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기술력을 알린다.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과 같이 고온의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K2 전차를 개량한 차량으로 엔진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연용 궤도를 적용해 중동의 고온 환경에서도 기동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로템은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해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 쉐루파를 선보이고 글로벌 방산업체들과의 무인 방호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 HR 쉐루파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구동 방식의 다목적 무인 차량으로서 화력 지원, 감시 정찰, 물자 후송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열화가 가능하다. 원격 조종 기능과 차량 앞의 병사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종속주행 능력을 갖췄으며 자율주행 기능도 적용됐다. HR 쉐루파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해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등 주요 행사에서 임무 수행 및 자율주행 능력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는 등 품질과 기술력을 검증받았다.